여러분, 탈원전 완전 폐기라 쉽지 않은 일이죠. 폐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탈원전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행동이 이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탈원전을 친원전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2030년 원전 비중 목표를 32.2%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전력수급 기원 계획을 짤 때 자문기구가 있거든요. 총괄분과위원회인데 이 총괄분과위원회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8%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30년입니다. 2030년. 2030년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원전업체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 원전을 수입한 것도 수주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앞으로 탈원전이 돼서 이게 제대로 탈원전이 돼서가 친원전이 돼서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요. 원자력을 25%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제일 위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를 20.8%까지 높였고요. 그리고 LNG는요. 23.3%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석탄은 29.9%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NDC 상향안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불가능한 수치를 꿈의 수치를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나라 경영을 죄송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이따위로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을 정도예요.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20.8%를 갑자기 30.2%로 올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태양광, 조력, 풍력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시골 가다 보면 이게 산이고 들이고 태양광으로 뒤덮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고향을 갈 때 보면 주로 산이나 밭에 태양광이 완전히 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산의 비탈에 홍수가 나서 다 무너졌어요. 산사태가 나서 다 무너져서 사라진 것도 있고요. 또 저쪽에 호남 쪽으로 가면요. 덜역에 이게 태양광이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덜역에. 야산이나 덜역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해안가로 또 쭉 돌아가면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름이 말입니다. 이름이 새똥강입니다. 새똥강. 왜냐하면 태양광 지별판에 이 새들이 앉아서 똥을 하도 많이 싸놔서 새똥강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태양광이 거기도 깔려 있습니다. 해안가도. 게다가 풍력 발전기도 해안가로 쭉 깔려 있습니다. 대관령에 올라가도 풍력 발전기가 깔려 있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역할을 하는 것은요.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0.2%까지 높인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불가능한 숫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야산에 아니면 우리들 밭에 아니면 우리들 덜역에 태양광 다 깔아야 돼요. 그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말입니다. LNG는 23.3%에서 19.5% 줄인데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석탄을 보세요. 29.9%에서 21.8%로 줄인대요. 아이고야 참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완전 폐기하고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10차 전력산업 수급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2.8%를 올리겠다.
그리고 석탄은 21.2%를 유지하겠다. LNG도 20.9%를 유지하고요. 태양광은 많이 신재생 에너지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20.8%를 21.5% 정도까지만 늘리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탄소 발전이라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2.3%까지 늘리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력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측한 것을 보면 2030년까지 전력은 계속 늘어납니다. 일단 말입니다. 이번에 10차 사업용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2023년에는 이게 98.2 기가와트입니다. 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에는요 109기가와트고요. 2034년에는 114.4 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2036년에는 117.3 기가와트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이게 결국은요. 원자력을 우리가 세계 제일 강한 원자력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포럼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의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가는 게 우려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하는 사람은요. 기후환경 대응에 기업 수출 경쟁력도 동시에 포기하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단체들이 야산 깎아먹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에 태양광 설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새만금에 태양광이 새똥강이 되면서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단 한마디 말도. 그거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 태양광 지별판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화학약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은 박살납니다.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게 새만금에서는 그 새만금 지별판을 청소하는 약품도 모르겠어요. 친환경이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만 또 언제 친환경이 아닐지 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하면서 전국에 야산에 산 나무들 다 베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하면서 한반도의 산림을 다 갖고 놨는데 이거를 다 베내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짓는다는 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조용하고 입 닫고 있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참 간신배가 따로 없네요. 이게 자고 우면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시민단체는요.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단체의 본래 기능을 더 늘리고요. 또 그 기능에 따라서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정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딸 욕심으로 자꾸 고함을 치잖아요. 이것은요. 사회를 좀먹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이지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는 법과 원칙이라는 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꾼다는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